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삼설 프로젝트 10주차 10주차 2차 시수업이죠. 그래서 10주차 10주 2차 시 자꾸 좀 헷갈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동영상이고 1주차는 여러분들하고 대면 수업이 되겠죠. 그래서 주로 2차시 수업에서 그죠? 쭉 우리 교재 관련해서 연어 관련해서 쭉 설명하고 관련된 지식을 또 배우고 토론도 합니다. 그 이후에 뭐가 됩니까? 만나서 해야 될 것들을 뭡니까? 다시 엮어가서 여러분들하고 또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앞 시간은 보시면은 연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식들을 우리가 읽히는 시간이었죠. 이렇게 보면 그죠? 연어는 뭐 그죠? 단풍들은 9월 11월에 강한 것으로 오르고 그죠? 알이 대충 얼만큼 났고 습시 온도가 어느 정도 돼야지 적당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연관해서 마지막 그죠? 마지막이 아니죠. 18페이지입니다. 그죠? 자,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연어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냈지만 단 한 줄의 글도 쓸 수가 없었다. 상상력을 불어일으키지 않는 지식이란 참으로 허망한 것이다. 그러다가 나는 우연하게 한 장의 사진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거대한 보잉 747 여객기가 물속에 잠겨있는 좀 슬픈 사진이다. 자, 나는 연애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냈지만 단 한 줄의 글도 쓸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연애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아냈지만은 내 마음이 와닿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나의 상상력이나 마음이 와닿았을 때 그것을 글로 그죠? 표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상상력을 불이키지 않는 지식이란 참으로 허망한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다가 나는 우연하게 한 장의 사진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은 거대한 보잉 747 여객기가 물속에 잠기는 좀 슬픈 사진이다. 자, 이건 뭐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거죠. 갑자기 뜬금없이 그죠? 보잉 747 얘기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짜로 보잉 747인지 아니면 보잉 747처럼 보이는 것인지에 대한 거죠. 두 가지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보잉 747 여객기라면 진짜 그죠. 물속에 잠겨 있는데 그 보잉 747 안쪽에 뭐 연어가 그죠 다니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뭡니까 어떤 모양이 그죠. 747 모양인지에 대해서 그죠 모릅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단언했습니다. 물속에 잠겨 있는 좀 슬픈 사진이다 라고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 18페이지에 대한 보충 내용을 한번 좀 보면은 어디 있죠? 보잉 747 여객기에 대해서 그죠? 뭐 역사는 어찌되어 있고 종류는 어찌되어 있고 생산 시기 뭐 사고 등에서 그죠? 나무위키 자료서에서 그죠? 보잉 747 여객기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많다는 거죠. 그래서 뭐 다 보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그죠? 뭐 생산 국가라든지 뭐 좀 특이사항 뭐 보잉 747을 많이 들어봤으니까 그죠? 이런 현재 뭡니까 보잉 747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노트에다 정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9페이지로 가보죠. 자, 일단 그래서 그죠? 이 18페이지에서는 거대한 보잉 747 여객기에 대한 어떤 의문점이 남아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사진 속에는 구름을 헤치며 하늘을 날아야 할 여객기가 눈부신 은빛 동체를 물속에 담근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갑작스런 사고 때문에 여객기가 바다에 불시착했을 것이고 그리고 물속으로 깔아앉은 게 틀림없다. 이게 단언해버린 거죠. 이게 단언할 수 없는 단언해버렸습니다. 물속의 여객기는 그 슬프고도 장엄한 육체로 나에게 무슨 말을 건네오는 것 같았다. 나는 뭔가 대답을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좀 더 자세히 사진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앞에는 뭡니까? 대충 눈에 보이는 관점으로 사진을 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는 자세히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속에는 구름을 내치며 하늘을 날아야 할 여객기가 눈부신 은빛 동체를 물속에 담근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사고 때문에 여객기는 바다에 불시착했을 것이고 그리고 물속으로 가라앉은 게 틀림없었다. 물속의 여객기는 그 슬프고도 장엄한 육체로 나에게 무슨 말을 건네오는 것 같았다. 나는 뭔가 대답을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좀 더 자세히 사진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자, 다음을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추락한 비행기가 아니라 강물을 힘차게 거슬러 오르는 연어의 물이었다. 이게 단언적으로 앞에 그죠? 사진이 그죠? 처음 생각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연어 때 수백 마리의 연어가 하나의 편대를 이루어 알을 낳기 위해 상류로 진군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카메라로 그 사진을 찍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웠다. 너무 장관이다는 이야기죠. 이 장관이다는 표현을 그죠?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죠? 카메라로 그 사진을 찍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는 살아 퍼득거리는 연어를 직접 눈으로 보았을 것이고 아마 그는 잠수복을 입고 물속으로 들어가 연어를 옆에서 촬영해보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나라도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19하고 20페이지는 그죠? 이 거대한 연어의 움직임을 보잉 747이라는 개념으로 들어봤어. 그죠? 그 정체가 결국은 비행기가 아니라 강문을 힘차게 열어오르는 연어의 물이었다라고 이제 그죠? 강조하는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자, 20페이지까지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요 프로젝트 제가 여기 그죠? 숭어 때 이용하는 제가 영상을 좀 담아왔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틀림없었다는 것은 자신이 온전히 착각할 정도로 사진속 내용이 너무 그림이 확실했다는 얘기죠. 그 확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죠? 연어의 움직임이라는 걸 밝혀진 거죠. 자, 20페이지가 보시면은 보잉 747 여객기가 여객기 정체가 밝혀지죠. 결국 뭡니까? 상류로 이동하는 거대한 연어떼의 움직임을 보잉 747 여객기로 그죠? 착각해서 봤다는 얘기죠. 자, 프로젝트 창구에 이동하는 보고 자신만의 느낀 점을 글로 써보자. 되어 있죠. 그래서 20페이지까지 글 쓴 내용을 모방하여, 그죠? 자신의 글을 써보자.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참고 좀 하시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대면 수업 하게 되면은, 이걸 좀 하면 좋겠는데, 그죠? 막,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은, 그죠?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하든지 만났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요거는 그냥 참고로 하시고, 여러분들 글만 보고 작품만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연어의 상류로 이동하는 거죠. 보잉 747 같이 보이는 형태를 제가 사진을 좀 이렇게 담아왔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보이십니까? 여기 이제 연어 땡대 그죠? 상류로 이동하고 있는 보잉 747 좀 아까 좀 작가가 좀 심했습니다. 그죠? 뭐 보잉 747 같지는 않은데 그죠? 보잉 747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약간 뭐 이런 형태의 모양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제 강에서 그죠? 이제 상류로 이렇게 이동하는 무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형태를 조금 그죠? 작가의 관점에서 좀 그죠? 이렇게 약간 뻥튀기 좀 했죠. 보잉 747이라는 걸로 그죠? 해서 이 작품을 읽는 사람으로도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데 저기 보잉 747인가? 연어에서 갑자기 왜 보잉 747이 나오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조금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어떤 글의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21페이지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물속에 사는 연어는 땅 위에 사는 인간들을 두려워한다. 물속에 사는 연어는 땅 위에 사는 인간들을 두려워한다. 인간은 물고기를 옆에서 보려 하지 않고
위에서 내려다본다는 거죠. 이건 이제 옆에서 보려고 하는 자와 그죠? 위에서 보는 자의 어떤 관점을 비교를 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자, 연어를 위에서 내려다본다는 것, 그것은 연어를 위해서 불행한 일이다. 즉, 위에서 내려다본다는 것은 뭡니까? 낚시꾼들이죠. 낚시꾼들 연어를 잡기 위해서 뭡니까?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죠. 그 다음에 불곰도 마찬가지죠. 불곰도 위에서 내려다보는 경우죠. 그 다음에 고기를 잡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죠 천적들이 다 뭡니까? 위에서 내려본다는 얘기죠. 정말서 위에서 내려다본다는 이야기는 연어에게 위협을 주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연어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들의 눈은 틀림없이 물술이나 불곰의 눈을 닮아 있을 것이다. 그들은 연어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연어 알을 떠올리며 입맛을 쩍쩍 다실 것이 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위에서 보는 사람들은 연어를 뭡니까? 먹기 위해서, 그죠? 관심을 가지는 것이지, 연어의 어떤 삶이라든지 그 움직임에 대해서 관찰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작가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연어를 완전히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법. 그죠? 자, 이렇게 적겠습니다. 연어를 완전히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연어를 옆에서 볼 줄 아는 눈, 그 다음에 상상력, 마음의 눈,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눈,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상상력이라는 것은 입장을 바꾸어 연어의 입장이 되어보는 눈입니다. 이 눈에 이제 그죠? 이런 것들은 다 옆에서 보는 연어를 생각하는 눈이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눈은 그죠? 연어를 위협하는, 연어를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연어를 먹기 위해서 생각하는 눈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물속에 사는 연어는 땅 위에 사는 인간을 두려워한다. 인간은 물고기를 옆에서 보려 하지 않고 위에서 내려다본다. 그러니까 인간은 뭡니까? 결국 연어를 뭡니까? 잡아먹기 위해서 접근한다는 이야기죠. 연어를 위에서 내려다본다는 것, 그것은 연어를 위해서 불행한 일이다. 연어를 위해서 내려다보는 사람들의 눈은 틀림없이 물술이나 불검의 눈을 담아 있을 것이다. 그들은 연어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연어알을 떠올리며 입맛을 쩍쩍 다실 것이 뻔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20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연어를 완전히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법은 연어를 뭡니까? 옆에서 볼 줄 아는 눈. 옆에서 볼 줄 아는 눈은 그죠? 완전히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연어를 관찰하고 연어를 그죠? 보살피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눈은 옆에서 보는 눈이다. 거기에다가 약간의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어를 옆에서 볼 줄 아는 눈에 대해서 이제 조금 상상력을 덧붙이다면, 알기 쉽게 말하자면 마음의 눈을 갖는 것이다. 결국은 뭡니까? 옆에서 보는 눈이라는 것은 마음의 눈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눈. 그러니까 연어의 마음을 읽고자 하는 눈. 그리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눈. 상상력은 우리를 이 세상 끝까지 가보게 만드는 힘인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첫 입맞춤이 뜨겁고 달콤한 것은 그 이전에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기 직전의 상상력 때문인 것이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죠. 그죠? 우리가 이제 첫사랑과 그 다음에 첫 연인과의 뭡니까? 입맞춤이 우리가 주로 달콤하다고 이야기한다니까. 그죠? 달콤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달콤합니까? 저는 별로 실제로 보니까 달콤한 것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당장이 상상력이죠. 그러니까 뭔가 입맞춤 하기 전에 뭡니까? 그 사랑하는 연인과의 또 사랑과의 뭡니까? 이런 어떤 바로 직전에 그죠? 어떤 생각, 상상력, 또 아름다움, 그 다음에 이런 사랑, 이런 것들이 그죠? 결합해서 그 입맞춤이 그죠? 달콤하게 느껴지는 거죠. 실제로 뭡니까? 입술에 사탕 발란 것도 아니고 그죠? 어떻게 달콤합니까? 그죠? 일부러 사탕 바르면 또 모르겠습니다. 달콤하겠죠. 그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키스에서 달콤하다는 이야기는 상상력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형태가
표현이 바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그죠? 이렇게 옆에서 보는 눈의 어떤 그죠? 개념을 마음의 눈 또는 뭐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어떤 상상력에 비유를 했습니다. 자, 또 뭐 설명된 게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연어를 완전히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법은 연어를 옆에서 볼 줄 아는 눈, 상상력이고 마음의 눈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다. 또 다른 상상력은 입장을 바꾸어서 연어의 입장이 되어보는 눈도 다른 상상력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비유를 가지고 뭐 첫사랑이나 연인들과의 입맞춤을 비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2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페이지는 이제 뭡니까? 좀, 그 과학적인, 자, 과학적 내용이 좀 나옵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살필 겁니다. 자, 아침 햇살을 받는 바다가 오렌지빛으로 끝없이 펼쳐져 있다. 오렌지빛으로, 이제 바다에, 그죠? 햇살을 오렌지빛으로 표시했습니다. 펼쳐 있다. 바다 위 100m 상공에는 물소리 한 마리가 커다란 원을 그리고 있었다. 자, 이게 이제 물소리가 그죠? 바다를 매개체로 해서 그죠? 뭐를 봅니까? 연어를 보는 거죠. 자, 여기에 분명히 이제 굴절율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굴절이 나오는데 실제 우리가 바다 속에 있는 물체를 볼 때는 실제 위치하고 다르게 보입니다. 그 굴절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는 아침이 되자 배가 출출해서 물고기 사냥을 나온 것이다. 30분 가까이 바다 표면을 샅샅이 뒤졌으나 오늘따라 그 흔한 정어리 한 마리 보이지 않는다. 물소리는 새갈퀴처럼 생긴 발톱으로 흑공을 몇 차례 핥히는 듯한 신용을 해본다. 자, 요것도 또 그림상으로 뭐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럴수록 배속은 자꾸 허전해지고 날개 끝에 차가운 바람만 휑하니 감기고 만다. 물소리는 은근히 부하. 자, 부하는 그죠? 사실은 뭐 옛말입니다. 부아입니다. 부아. 부하가 치밀어 오른다. 노엽거나 분화마음입니다. 그래서 부하의 옛말이 부하입니다. 그죠? 실제는 부아가 되겠습니다. 부하라는 것은 노엽거나 분화마입니다. 은근히 부하가 치밀어 오른다. 가 오른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물소리가 그죠? 어떤 연어를 이제 사냥하는 어떤 장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23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조금 과학적인 내용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또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 햇살을 받는 바다가 오렌지빛으로 끝없이 펼쳐져 있다. 관련 사진이나 영상을 검색해보고 서로 비교해보자 합니다. 뭐 제가 일단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면서 같으면 그죠? 영상을 검색해서 좀 이렇게 서로 그 검색 능력도 한번 확인해보고 이럴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제가 먼저 그죠? 한번 봤습니다. 자, 이런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렌지빛입니까? 오렌지빛이 납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제 싹 이렇게 도는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영상 뭐 몇 개가 더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이 사진보다 좀 원하시면 이런 상황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감상 좀 해봅시다. 자,
여기 이제 오렌지빛 뭐 바다니까 여기도 그죠? 이렇게 좀 설명이 된 부분이 되겠죠. 자, 다른 영상도 하나 있으면 다른 영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끄고.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앞에보다는 좀 그래도 그죠? 이제 배경이 좀 그래도 있으니까 조금 더 그죠? 자, 이것도 오렌지빛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오, 사라집니다. 그죠? 이렇게 오렌지빛 쫙. 노을입니다. 그죠? 싹 지는 경우죠. 자,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좀 마음이, 그죠? 뭐 착잡하고 이럴 때, 이 영상들을 보면서, 그죠? 마음의 치유를 또 받으시면 좋겠죠. 자, 사진은 이런 영상이 최고인데, 그죠? 이런 영상이 사실 나오기가 힘들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자, 한 개 보시고, 빛의 굴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할 텐데, 자, 바다 위 100m 상공에는 물수리 한 마리가 커다란 원을 그리고 있다. 자, 굴절률에 대한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 내용은 프로젝트 폴더에 또 있으니까 그것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빛의 굴절에 대해서 보죠. 빛의 굴절이 뭐냐? 실제 그죠?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 때 그죠? 뭐 과학 시간에 조금 들었을 텐데 다시 한번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빛은 통과하는 매질입니다. 그죠? 매질이 이제 물이냐, 유리냐, 뭐 기타 어떤 물질이냐에, 그죠? 그래서 빛은 통과하는 매질이 바뀌면 속도도 변합니다. 즉 말해서 빛이 물속을 통과할 때랑 유리를 통과할 때랑 또는 뭡니까? 뭐 여러 가지 뭐 화학약품 있죠. 통과할 때마다 속도가 변합니다. 빛은 진공 중에서는 초속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고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중에서 가장 빠른 게 지금 빛의 속도죠. 공기 중에서는 자 우리 우주에서 빛이는 그죠?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겠죠. 하지만 그 빛이 뭡니까? 공기 중에서는 뭐가 됩니까? 공기라는 쪽에 이제 충돌이 생기면서 그죠? 약간 낮은 속도로 진행하며 그 속도가 물속에서는 그죠? 4분의 3의 속도로 진행합니다. 자, 유리 속에서는 그죠? 이보다 속도가 더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빛이 그대로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면서 그죠? 속도가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매질마다 속도가 달라지는 이유는 빛이 매질 속을 지날 때 매질을 이루고 있는 분자와 상호작용하여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일로 늘어선 사람들과 악수를 하며 지나가는 상황에 비유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공기 중에서는 그죠? 이렇게 이동하는데 물속에서는 그죠? 이렇게 좀 이렇게 느리게 그죠?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분자인데 분자의 속도를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이 공기 중이고 물속에서는 좀 늦게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빛은 뭡니까? 매질마다 다른 속도로 진행하기 때문에 빛이 한 매질에서 매질하고 물질이라고 그랬죠.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비스듬하게 진행할 때는 그 경계면에서 진행 방향이 꺾이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굴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빛이 이렇게 빛이 만약에 이제 매질이 없다면 그대로 직선 방향으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어떤 매질에 의해서 그죠 꺾이게 됩니다. 그죠? 그걸 이제 굴절이라고 굴절 이유라고 그럽니다. 공기에서 물속 또는 유리처럼 빛의 속력이 감소하게 매질로 들어갈 때는 입사각에 비해서 굴절각이 작아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입사각에 비해서 이게 크죠. 굴절각이 작아지는 경우죠. 그죠? 속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쭉 가다가 속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굴절각이 이렇게 작아지고 입사각이 커진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물 또는 빛의 속력이 감소하게 매질로 들어갈 때는 입사각에 비해 굴절각이 작아집니다. 가다가 속도가 줄어드니까 많이 꺾이겠죠. 그래서 뭡니까? 굴절력이 작아지는 거고 또는 물 또는 유리에서 공기와 같이 속력이 증가하는 매질로 들어갈 때는 굴절각이 커지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그죠? 공기에서 그죠? 유리로 들어가면 이렇게 가다가 속도가 원래는 뭐가 됩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유리에서는 뭡니까? 속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굳게 됩니다. 굳게 되고 이를 갖다가
굴절각이라고 이런다. 그래서 이제 바다 같으면 뭐가 됩니까? 모든 물체가 이렇게 해서 원래는 여기에 있겠지만 실제는 뭐가 됩니까? 요 밑으로 빛이 들어가서 그죠? 여기 밑에처럼 이렇게 보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는 여기 있는데 여기처럼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됩니까? 유리고죠. 위에 유리가 이제 공기죠. 유리는 속도가 느리게 가죠. 느리게 가다가 만약에 공기는 뭐가 됩니까? 이제 빛의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밑으로 꺾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렇게 꺾이는 거죠. 그래서 굴절각이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느린 속도에서 빠른 속도로 갈 때는 굴절각이 커지고 빠른 속도에서 느린 속도로 갈 때는 굴절각이 작아진다. 요거 하나만 외우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문제를 하나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해안가의 가 지점에서 나 지점까지 최대한 빨리 뛰어가는 경기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 두 지점이 모두 땅 위에 있다면 두 지점 사이의 직선의 거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빠를 길입니다. 그러나 두 지점 사이에는 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땅 위를 뛸 때보다 물속에 뛸 때가 속도가 더 빠릅니다. 일반적으로 땅 위를 뛸 때가 물속보다 빠르죠. 여러분들 달리기 할 때 물속에서 느려지는 거죠. 그것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가에서 나로 갑니다. 그죠? 그러면 뭡니까? 요걸 통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는 거고 요래가 딱 이래 가는 거죠. 그래서 가에서 나까지 직선 경로 A로 따라가는 것보다 점선 B로 표시된 것처럼 땅 위에서 뛰는 거리를 조금 더 늘려주면 물속에서 뛰는 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 빨리 나 지점에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항은 빛이 공기 중에 물속에 지나는 경우가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느려지니까 그죠? 요렇게 갔다가 요래 가는 게 그죠? 더 빠르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우리가 거리로는 이게 단축 거리니까 이게 빠를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이제 매질을 통했을 때는 요래 가는 게 더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물 속에 있는 물체가 더 크게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이렇게 쭉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여러분들은 요건 아마 대면 수업 때 그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 속에 물체가 더 크게 보이는 이유로부터 해서 그죠? 여러분들 여기 이제 그죠? 대면 수업 때 10주 1차시 대면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그죠? 한번 자료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그죠? 이제 보이는 것보다 약간 아래로 던져야지 실제는 이제 여기 있습니다. 그죠? 보이는 거 이렇게 밑으로 던져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그죠? 설명을 좀 하고 여기가 23페이지까지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 읽는 게 그죠? 여기 23페이지죠. 그래서 23페이지의 이 내용에 이제 그죠? 굴절률에 대한 이야기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죠? 이런 그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하고 11주차쯤 돼야지 그죠? 24페이지 되겠네요. 그죠? 23페이지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죠? 문삼설 프로젝트 반 10주차 2차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그죠? 1차시 수업 때 요 관련 수업을 해서 조금 더 하고 그 다음 여러분들도 프로젝트 또 그 관련해서 그러니까 일지 적는 거 있죠? 그것도 갖는 시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1차시 대면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